4월 딱 지금이 제철인 청보리, 고사리, 또 아스파라거스는 뭐 잘 요리하면 맛있다는 건 다들 아실 테고요. 식이섬유와 비타민, 무기질 같은 영양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4월이 가기 전에 꼼꼼하게 따져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또 봄철 자연이 주는 선물이 또 있습니다. 정말 푸른 차밭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전남 보성의 녹차가 그 주인공인데요. 전남 보성의 녹차밭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가슴 시원해지는 초록을 찾아 전라남도 보성을 찾았습니다. 도시에서의 지친 마음을 치유해주는 길게 뻗은 울창한 숲에서 만난 자연이 주는 선물. 지금 만나보시죠. 보성에 녹차밭만 있다는 편견은 버려라. 바로 옆 쭉쭉 뻗은 삼나무 숲길이 있다는데 1957년 조성된 삼나무 숲길은 녹차밭의 방풍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아름다운 경관으로 현재는 녹차밭 못지않은 명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무 이름도 몰랐는데 오니까 나무 이름도 알고 또 나무를 너무 울창하게 해놔서 좋네요. 기운 받으러 왔습니다. 나무 기운을 받아가야죠. 많은 분들이 삼나무 숲길을 통해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길 바랍니다. 보성에 숨어있는 또 다른 명소. 1970년대부터 80년대 번화가를 그대로 조성해 놓은 곳. 옛날 만화방부터 공중전화, 동네 게시판까지 영화 세트장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이발소를 들어가 봤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다양한 소품들. 염색이나 커트 등도 옛날 방식 그대로 하고 있어 색다른 체험이 될 것 같은데요. 하니까 새롭고 기쁘지. 손님들이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발한다고 하네. 이발소 외에 30년이 넘는 다방도 있다. 지금은 희귀본인 다양한 레코드판이 가득한데요. 이미자부터 김연자, 나훈아까지. 원래 다방을 하셨고요? 다방은 오래됐고요. 30년 넘게 했고요. 아유, 그러셨구나. 197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이 다방에서는 추억의 노래는 물론 오래된 찻잔에 담긴 정겨움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거리도 앞으로도 더 이렇게 조성해 가면은 더 좋을 것 같고 많은 관객들이 오게 되면은 먹을거리도 좀 준비도 좀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추억이 반가운 보성의 옛 거리였습니다. 보성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 있죠. 푸르름이 가득한 보성 녹차밭. 우리나라 녹차 최대 생산지인 보성. 한국차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녹차밭에는 이미 봄이 만연한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산, 경기도 오산. 제가 봄, 가을로 한 번씩 오는데 이번엔 봄 여행이었어요. 녹차를 마십니다. 이 맛은 자연의 향기. 녹차밭 정상을 오르면 보성 녹차밭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녹차밭 정상에는 어떤 진기한 풍경을 볼 수 있을지 기대를 안고 올라가 봅니다. 힘들게 올라간 그곳에서 펼쳐진 대자연의 힘.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네. 지금이 제일 맛있다는 녹차. 새순이 올라오는 녹차를 만나러 농가를 찾아갔는데요. 어린 잎이 올라온 녹차를 따는 손길이 바빠 보이는데 어린 잎 녹차는 어떤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나요? 어린 잎에는 큰 잎과 비교해서 타닌 성분이 적고 아미노산 성분이 함유가 많이 돼 있어요. 맛이 좀 더 신선하고 감칠맛이 나고 단맛이 납니다. 되게 요런 모양을 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가운데 뾰족한 게 창이라고 부르고요. 옆에 잎사귀 첫 번째가 1기, 두 번째가 2기. 그래서 1창 1기나 1창 2기를 땁니다. 녹차를 만들기 위해 먼저 300도씨 가마솥에 덮어내는 살청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녹차는 녹색이어야 하는데 갈색으로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뜨거운 솥에서 익혀내는 겁니다, 이게.
다음으로 살청 작업한 녹차 잎을 비벼 압축을 해 남아있는 수분을 빼내야 합니다. 이렇게 잘 유념을 해서 이 차를 건조를 하면 그게 녹차가 돼요. 그렇게 완성된 녹차는 짙은 녹색을 띠게 되는데요. 맑고 투명한 어린잎 녹차. 녹차 한 잔으로 따뜻한 봄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집만의 특별한 녹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드신 녹차 말고요. 또 다른 특별한 차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게 바로 저희 집 특별한 차예요. 그냥 검은색의 동글동글한 것이 돌멩이 같은데 이게 녹차라고요? 고구려 시대 고분에서 출토가 된 적이 있는 떡차라는 이름, 그리고 돈 같다 그래서 전차, 돈차, 덩이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맛있는 차가 됩니다. 녹차를 발효시킨 떡차는 찜기에 녹차를 찐 다음 절구에 찧어 녹차를 반죽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떡차는 얼마나 건조시켜야 하나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실온에 보관을 하죠. 걸어두죠. 제작진 이름을 걸고 떡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떡차는 한 덩어리로 10번을 우려도 그 맛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의 색깔부터 다른 것 같은데요? 과연 떡차의 맛은 어떨까요? 녹차는 향부터가 좀 상큼하고 싱그러운 그런 맛이 있는데 떡차는 거기에 비해서 좀 더 숙성됐으니까 더 깊은 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콤한 그런 향이 더 있고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으로 완성된 깊은 맛. 여러분도 한번 맛보세요. 녹차로 다양한 요리를 한다는 주부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제가요 녹차로 만든 음식을 다 보여드릴게요. 갈비부터 싱싱한 해산물까지 거기에 빠질 수 없는 녹차. 이걸로 뭘 만드시게요? 네, 이거는 해물곰탕 육수를 만들 거거든요. 사과, 파, 홍합 등 육수 만들 재료와 오늘의 주인공 녹차를 넣고 한번 끓여주면 얼큰하고 시원한 갈비탕 육수 완성! 이제 본격적으로 갈비탕을 만들 차례인데요. 갈비에 녹차를 뿌려 잡냄새를 없애주고 해산물과 육수를 함께 끓여내면 봄을 머금은 듯한 해물 갈비탕 완성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녹차잎은 다듬는 거죠? 이 녹차잎으로요 초무침을 해서 드셔보시면 녹차 맛을 제대로 느껴보실 겁니다. 보성의 명물 쫄깃한 꼬막을 넣고 이제 막 채취한 부드러운 어린 녹차잎 그리고 각종 채소들을 넣고 초고추장과 함께 버무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쫄깃하고 아삭한 녹차잎 초무침 완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리하고요 여러 가지 한약재를 넣어서 만든 건데 녹차를 이용해서 만들면 그 분해하는 역할도 하고요 잡냄새도 없애지고요 먹었을 때 입맛도 개운합니다. 각종 한약재를 넣은 육수에 녹차를 넣은 오리와 신선한 문어를 넣고 한번 끓여주면 되는데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문어와 몸에 좋은 오리의 이색 만남.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나는 것 같죠? 녹차의 고장 보성에서 만난 푸짐한 녹차 밥상. 녹차로 잃어버린 입맛 찾아보는 것 어떨까요? 드넓게 펼쳐진 초록빛의 향연. 보성에서 만난 경이로운 풍경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 아닐까요? 녹차가 몸에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텐데요. 지난 환절기 때 감기들 많이 걸리셨잖아요. 녹차 잎을 차로 우려 먹으면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하네요. 네, 동의보감에 따르면요. 사람의 정신을 상쾌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에서는 이제 어떤 소박하고 이 담담한 맛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좀 기운 낼 일 없는데요. 이렇게 봄나물로 건강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